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지난번 미증시가 좀 불안했었죠. 유통업체 타깃에 불안하게 나온 전망 때문이었는데 이런 대표적인 유통업체가 불안하다는 건 앞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하게 연결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도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이라는 호재성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부진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1% 가까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목요일 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했는데요. 현재도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은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목해봐야 할 만한 섹터 또 종목들이 있다면 어제 미인주죠. SM엔터 오늘도 좀 잘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빈살만 왕사제 방한 수혜주들 그리고 로봇과 게임주들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흐름 반영해서 오늘도 저희가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별 전망과 대처 방안 잘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수요일의 케미 두 분이죠.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니고 목요일 아닌가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하는 8개 특징주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해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대표 종목인 SK하이닉스인데 좋을 리가 없죠. 지난번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감산 소식 그리고 주가 급락 우리 반도체 투톱이야 마이크론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니까요. 직격탄을 맞고 주가 뚝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마주 앉아있는 롯데케미칼도 요새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2차전지 기대감으로 좀 강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장 롯데 쪽에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좀 다소 우울한 목요일을 보내고 있는 SK하이닉스와 롯데케미칼의 대결. 먼저 이 늪을 탈출할 종목은 누가 될지 승자를 가려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게임 종목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넷마블과 윈메이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 처음 열리는 국제게임 전시회죠. 지스타가 개막하면서 오늘 게임주들 상승 탄력 들어와 있습니다. 넷마블 한때 13만 원대까지도 가기도 했던 종목인데 현재 많이 좀 내려와 있네요. 그래도 바닥을 짚고 추세 전환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윈메이드는 내일 위믹스의 상장 폐지 결정을 앞두고 주가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게임주 두 종목 간의 대결은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자, 바로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끼리 붙여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주가 급등락도 어지간히 많았던 신라젠이죠. 이 얼마 전 2년 만에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연상을 가더니 그대로 거꾸로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또다시 눈물 한 방울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스닥 150 지수 편입이라는 이슈로 다시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동제약인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좀 늘고 있죠. 이렇게 들끓어오르는 요즘에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의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한 기대감으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신라젠과 일동제약의 대결 3라운드를 기억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 4라운드 결이 다른 두 종목 그중에서도 폭력으로 움직이는 CS윈드와 오늘 네옴시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알루코의 대결입니다. 먼저 CS윈드, 지멘스와 3조 9천억 원 규모의 해상 풍력 타워 공급을 기획했다는 소식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한편 알루코는 알루코와 알루미늄 타체 공급 계약을 맺은 현대로템이 사우디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속철 구매 사업 협력에 나선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대진표를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 대결들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역시 응당 꺼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저희 이상형 월드컵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 그리고 정말 대단한 규모의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죠. 네옴시티, 여기 약 710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분께서 오고 나니까, 물론 오늘 대진표에도 올라와 있는 알루코처럼 현대로템이라든지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한미글로벌 같은 이런 종목들 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엇갈리니까 좀 헷갈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미래 전망 좀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주 전문가님,
네옴시티 요 모멘텀 이거 없어진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없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오늘 이제 뭐 살라만 형님께서 이 형님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친해지고 싶네요. 기존에 먼저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차익 실현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보게 되면 강한 섹터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아까 뭐 앵커님이나 캐스터님 다 말씀해 주셨던 뭐 현대로템, 네. 알루코 이런 종목들 오늘 또 모멘텀 부각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 예. 좀 구체화 안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좀 비이성적으로 네옴시티 붙으면 그냥 가는 이런 형국이었다면 막연하게 붙여놨죠 그냥. 네,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이야기가 좀 구체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적으로 먼저 갔던 주가들 좀 빼고 네. 후발주자들을 본격적으로 찾기를 좀 하면서 정말로 네옴시티와 관련된 실적으로 연결될 고리가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구체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부각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는 저는 오히려 테마단이었다고 봐요. 좀 비이성적이었기 때문에 시세 반등이 물론 실적들이 있는 기업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모멘텀 구간에서 재평가 구간으로 넘어가는 구체한달이 확정되는 시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빈살만 왕세자의 반환 이전에 사실 좀 막연한 기대감이었다고 평가를 또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이 자금이 정말 굉장하기 때문에 뭐 건설 쪽 또는 뭐 건설 기계 쪽 아니면은 원전이라든지 그렇죠. 뭐 전선 뭐 이렇게 뭐 관련된 것 같다 싶으면 사실 다 올라갔던 게 그 그렇죠. 전의 흐름이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앞으로는 실제 구체적으로 뭐 계약된 것들 합의된 안건이 나왔을 때 그 관련해서 또 그리고 실적이 좀 증명이 되는 종목들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잘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 선구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지금까지 좀 많이 부각받던 네옴시티 관련주들보다는 좀 알루코처럼 새롭게 부각받는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이제 계속해서 이 종목들이 워낙에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이나 뭐 유신 같은 종목들 네. 말도 안 되게 네, 올랐죠. 저가 대비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고 이제 좀 대표적인 섹터를 본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와 이제 네옴시티였잖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이 살짝 꺾이면서 이제 시장을 주도해 왔었기 때문에 예. 정상적인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묻지마 상승은 아니다. 묻지마 상승은 아니고 예. 이제 쌀만이 형이 왔으니까 이제 쌀만이 형이 예상보다 좀 일찍 왔다라고 하면서 호텔 네.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좀 진땀을 빼셨을 것 같은데 화들짝 놀라셨어요. 화들짝 놀라서 완전 VIP잖아요. 롯데호텔 초비상 걸릴 네, 뻔했죠. 초비상 걸렸고 이제 좀 관계자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그 네옴시티 조감도를 약간 봤어요. 아, 그래서 네. 네, 이제 이 한번 그림을 봤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이제 시간 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제 미래 도시처럼 세로로 이게 쭉 길게 이어지면서 정말 네. 이제 아 미래의 도시라면 이렇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약간 영화 속에서 봤던 뭐 그렇죠. 날아다니고 네. 막 이런 느낌인가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모든 도시의 어떤 기능들이 이제 집약된 그런 이제 미래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길게 볼 수 있는 관점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여태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실적 같은 것들. 수주권들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관련해서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러한 이제 종목들이 좀 이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실제로 이 회사가 네옴시티 뭐 계약 맺어서 들어간다더라. 그렇죠. 확실히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좀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거지만 알루코처럼 어떤 이제 연관성이 있다거나 혹은 이제 실질적인 뭐 수주권들이 나올 때 새로운 이제 종목들은 분명하게 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태까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시장이 꺾이면서 여태까지 시장을 좀 주도해 왔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눌린다라고 했을 때 아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무언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더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새로운 종목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같은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새 시장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사실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 관련주들 날아갔죠.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들 정말 많이 찾아가면서 굉장했죠. 네. 이것도 네옴시티다. 저것도 네옴시티다. 맞아요. 이러면서 다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 조금 멀리 보면서 새롭게 구체적인 안건들, 계약되는 소식들이 나오는 종목들 쪽으로 새롭게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에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들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8강의 1라운드 대결이죠. SK 하이닉스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 장에
입장에서는 2차 전지로 좀 부각이 됐었던 롯데케미칼입니다. 항상 저희가 근데 무조건 오늘장 좋은 종목만 뽑는 게 아닙니다. SK하이닉스와 롯데케미칼,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장은 참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자, 이 둘 중에 그래도 이 분위기 좋지 않은 모습을 더 빨리 나오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지를 가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민주 전무관님, SK하이닉스와 롯데케미칼 어디로 가실까요? 네, 저는 오늘 SK하이닉스 골랐습니다. SK하이닉스요.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한 표 주셨고요. 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도 SK 하이닉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두 분 다 골라주셨는데, 자,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 일단 뭐 SK하이닉스는 올라가겠고, 롯데케미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일지머티리얼즈 인수 이야기 나오고 나서 사실 그동안 주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다 보니까, 요거 다 꺾인 거 아니냐,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화학 업종에 대한 이제 스프레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결국은 업황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였거든요. 단지 롯데케미칼이 안정적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케시카우의 일지머티리얼을 가져왔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단기 반등세는 롯데케미칼이 다 썼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추세 반등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차트 모습을 좀 보시더라도 위에가 이제 찍고 약간 눌림목 조정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예.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의 본질적인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느냐를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네. 그 화학 부분은 특히 저는 NCC 계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편입니다. 네. 항상 NCC 계열 회사들을 보게 되면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NCC 계열의 석유화학 부분은 분명히 하향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로 부각이 된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시장이 안 좋은 건 하이닉스 때문이에요. 네, 아니, 조금 그나마 괜찮아지나 싶더니 그대로 다 내려갔어요. 어제 이제 배우에서 한달 했는데 반도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반도체 종합 반도체들을 보게 되면 네. D램 출하량들이 결코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네. 출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하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재고가 축적된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고정 가격도 DXY 지수를 보시게 되면 계속 내려가는 추세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키 맞추기 과정으로 가려면 뭐 수요 부분보다는 공급량을 좀 줄여야 되겠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밤에 그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솔직하게. 저는 그거는 호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공급량을 줄이게 되면 결국 고정 가격이 올라가겠죠. 할 얘기 꺼내볼 뿐이고. 네, 단지 이제 악재성 좀 코멘트가 감축 소식이 좀 있었고 설비 예. 투자에 대해서 캐파 증설을 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캐파 증설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당연히 매출이 증가되지 않겠죠. 이런 부분은 좀 악재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배추와 이제 무만 파는 SK하이닉스의 직격탄이 된 것 같아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매출 구성표가 조금 다채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TV 가전도 있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 근데 맞아요. 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가 주력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아침에 마이너스 10%가 빠졌는데 저 깜짝 놀랐거든요. 놀랐어요. 이게 네. 저도 무슨 좀 일인가. 놀랐습니다. 아침에 좀 오늘 수능인데 9시부터 일어나서 봤는데 시장이 안 열렸더라고요. 지금 수능 난이도 걱정이 아니라 시장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88,000원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어떤 국민들의 시각적인 부분이 반도체의 어떤 쌍두마차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투심 부분이 지금이 조금 바닥일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SK하이닉스를 골라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롯데케미칼 사실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나올 때마다 좀 자금적인 리스크 부분 많이 짚어주셨잖아요. 맞아요. 또 그런 이유로 또 SK하이닉스로 가주신 이유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 롯데케미칼이 불안한 부분이 좀 너무 많다. 네. 네,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본업인 석유화학 쪽도 계속적으로 적자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네. 꺼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 그러면서 이제 이 적자 폭을 조금 메꾸기 위해서 네. 이제 새롭게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일지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을 선택을 한 거고 네.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최근에 좀 작용을 한 건데 역시나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은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도 당연히 기대감이 이제 약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롯데건설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롯데건설이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롯데케미칼 쪽에서 약 9천억 정도의 자금을 또 융통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즈에 들어간 자금이 2조 7천억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롯데건설 쪽에 들어간 자금이 9천억 정도. 그 다음에 본업도 지금 현재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워낙에 이제 현금이 많은 기업이기는 하지만 자본이 많은 기업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적인 부분에서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대감만을 기대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기대감마저 지금 살짝 줄어드는 그러한 상태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저는 선택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이 감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 시장에서 꾸준하게 제가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감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약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부분은 오히려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여전히 이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또 가격이 정상화가 되면서 업황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 메모리 쪽에 좀 많이 쏠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신성장 동력을 계속 좀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 데이터 서버향 메모리 이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일례를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가 시간으로 상당히 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그쪽 데이터 센터 쪽엔 상당히 또 사업을 잘 펼쳐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시장이 주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SK하이닉스도 계속적으로 관련해서 이제 이 캐파를 늘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신성장 동력은 그래도 잘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반도체 쪽이 그래도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오늘 네. 10%가 넘게 빠졌지만 그래도 바닥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은 좀 있어서 그렇죠. 밑에서 네. 쭉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확실하게 그래도 바닥 심리는 좀 잡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롯데케미칼은 불안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미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보게 오늘 되면 또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좋은 이야기만 나오면 충분히 또 반등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하이닉스 두 분 다 이쪽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와, 확실히 SK하이닉스로 많이 팬심이 가는군요. 87% 가져갔고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6% 넘게 빠지고 있는 롯데케미칼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민준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지난번에 뭐 단기 반등세가 한 19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는 리바운드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쉽사리 뭐 롯데케미칼도 하단을 깨고 뭐 14만 1천 원을 깨고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지금 오늘 조금 내렸습니다만 네. 뭐 다시 저는 연말까지 2,500선 후반 내지는 2,600선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님들 또 산타렐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19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세에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지난번에 단기 반등 나왔던 19만 원까지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김민준 전문가의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오늘 지스타 개막으로 상승하고 있는 게임주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넷마블 대 위메이드죠. 국제 게임 전시회인 G스타 2022가 3년 만에 개최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일부 게임주들의 강세 속에 대표적인 게임주 두 종목을 올려봤는데요. 넷마블과 위메이드입니다. 자, 먼저 넷마블은 많이도 내렸던 주가를 조금씩 바닥권에서 올려가는 흐름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자, 위메이드는 자체 블록체인 위믹스의 상장 폐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오늘은 다소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넷마블과 위메이드의 대결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저는 고르기가 제일 힘들었던 두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넷마블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혁일 전문가의 선택은 넷마블로 갔고요. 네, 김민준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저는 둘 다 별로였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이네요. 둘 다 별로였었는데 예. 그나마 괜찮다면 이제 네. 둘 다 별로일 때 퍼포먼스가 좀 더 좋은 쪽이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퍼포먼스 쪽으로 봐서 위메이드 골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선택이 어려웠다는 말씀. 좋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습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종목이네요. 자, 일단 김영일 전문가님 넷마블을 골라주신 이유, 선택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넷마블을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일전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네. 오전에 제가 방송에서 종목을 안내 드리는데 한 번 이제 추천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좋았지만 어허. 지금은 위험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위믹스가 상패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패 여부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네. 위메이드 자체에서는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이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내기 위해서 이제 원래 이 유의 종목이 지정된 것 자체가 네. 이 시장에 공시된 이러한 이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의 종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 부분을 다시 뭐 조절을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투자를 또 받았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나 불안하고 지금 뭐 FTX 네. 얘기부터 해서 이 시장 자체가 지금 그렇죠. 많이 흔들리거든요. 네. 가상화폐 시장도 굉장히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유믹스가 만약에 상폐가 된다면 예. 지금 현재 이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했을 때는 분명히 저는 그래도 이 상폐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거래가 잘 되는 이제 유의 종목이 풀리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예. 근데 혹시나 모를 가능성. 혹시. 예. 하긴 뭐 거래소도 날아갔는데. 거래소가 날아갔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위메이드가 분명하게 시장에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면서 최근까지는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슬슬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또 시장이 약간은 꺾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이 조금 불안합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 영업 손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고 사실 이제 게임주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캐시카고 확실하게 존재하는 기업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뭐 NC 같은 경우에 리니지 같은 경우처럼 그렇죠. 이제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또 이 시장에 좋은 어떤 이 기운들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넷마블은 지금 확실한 캐시카우가 부재하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신작이 중요한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4분기에 새로 나올 예정이기는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또 뚜껑을 봐야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않은 상태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모호하군요. 네. 사실 두 종목 다 메리트는 저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 그나마 안정성이다라고 한다면 네. 퍼포먼스 쪽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위메이드겠지만 안정성은 그래도 넷마블이지 않을까. 예. 네. 말씀드리면서도 애매하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넷마블 알겠습니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혁일 전문가는 넷마블을 선택해 주셨고요. 네, 김민준 전문가님께 또 반대로 위메이드 선택해 주셨는데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만약에 크래프톤하고 NC소프트하고 붙였으면 예. 더 어려웠어요. 정말 어렵죠. 더 어려웠는데 예. 그나마 지금 두 종목 다 실적이 일단 좋지 않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제 게임을 이야기할 때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게임을 일단 거의 해보지 않으세요. 아, 그런 경우 많아요. 이건 냉혹하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게임을 어떻게 안 해보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나요? 게임주 그리고 게임의 성패는 게임을 해본 자만이 제대로 느낄 수 있죠. 저도 크래프톤 할 때 배그하면서 멀미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봤었어요. 예. 네. 이거 얼마나 중독성이 있느냐가 저는 게임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지금 30대 중반부터 한 50대까지 여전히 NC소프트의 리니지 중독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 이슈가 뜨거웠었습니다. 친구는 학교 다닐 때 학교를 안 나왔어요. 네. 게임은 질병이다 이런 소리까지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게임 중독은 질병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려면 게임의 중독성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오기 전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넷마블의 신작은 나 혼자만의 레버레버예요. 근데 그 웹툰 기반인데 그림자 군주라는 나오는 굉장히 저도 다 봤거든요. 그 웹툰은 정말 인기가 대단했죠. 저도 정말 재밌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신작을 개발을 할 때 회사에서 개발팀에서 뭔가 창의적인 창작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웹툰을 지금 100개서 와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제 구현을 잘 시키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저도 그 웹툰이 이게 게임으로 어떻게 구현이 될까 좀 상당히 뭐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또 MMORPG부터 지금 모바일 또 PC까지 다 같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네. 지스타 부스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메이드 쪽에서 만들고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나이트 크로우. 이것도 지금 신작이 인기가 있을까? 네. 솔직히 위메이드는 지스타의 주요 스폰서거든요. 예. 부스를 따로 만드는 쪽이었는데 게임주들을 좀 보게 되면 게임의 본질적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신작에 대한 중요도는 좀 떨어지고 NFT라든지 네, 맞아요. 이런 좋습니다. 플레이 투 더 언더 좋고 다 좋은데 부차적인데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만들 때 이제 일명 좀 이제 과금 유저라고 하죠. 저희 이제 전문용어로 현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금 유저들을 좀 끌어당기기 위한 뭐 행동들, 유인책들 네, 이런 것들만 좀 하는 것 같고 좀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참 그래서 그동안 게임 회사들의 비난이 있었던 것들이 이런 요인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게임 중에 대작을 좀 말씀드리면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나 뭐 크래프톤의 이제 배틀그라운드 그것도 예. 좀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예. 네, 그렇죠. 일명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신작이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단지 오늘 지스타 바람은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스타 오늘 크래프톤도 괜찮고 NC
NC소프트도 탑 20위권 내 목록을 올렸거든요. 예. 단지 아까 김영희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쪽이에요. 두 종목 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단지 이제 고수들 네. 네. 기술적인 부분을 참고해서 단기 반등세를 좀 리바운드를 먹겠다 하면 퍼포먼스적으로는 위메이드가 좀 낫지 않겠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스크를 바탕으로 해서 장단을 서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맥락은 사실 뭐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넷마블과 위메이드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과연? 아, 오. 넷마블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되네요. 네. 56% 가져갔고요. 넷마블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채팅창 보니까 참 게임주들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관해선 가격 전략 김민준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저는 뭐 위메이드에 관해서는 단기 반등세로 좀 가져왔고요. 지금 56,500원인데 네. 크게 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 내일 이제 위메이드 믹스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건 뭐 내일 알 수 없고요. 예. 네. 저는 뭐 한 가지만 좀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은 코인은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 통화 가치에 도전하는 것을 국가가 가만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상화폐는 더 하락의 길로 갈 거예요. 예. 네. 하더라도 국가가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위메이드 믹스가 어떤 호재성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상한가로 갈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단기 반등 목표가 6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내일 위믹스의 상장 폐지 결정 여부가 나는 날이죠. 좀 잘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단기적인 목표가 6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제약 바이오주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신라젠이죠. 제약바이오 대결 쪽에 신라젠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거래 재개되고 나서 쭉쭉 상한가 가나 싶더니 그대로 다 뱉어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코스닥 150 지수 편입 소식으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의 경우에는 다시 또 코로나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서 요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 자, 신라젠과 일동제약 여기서 쭉쭉 뻗어갈 수 있을지, 과연 누가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저는 일동제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혁일 전문가 선택 일동제약이고요. 네, 김민준 전문가님 여기서 의견은요? 이제 제가 신라젠 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 앵커님도 두 분 다 마찬가지일 텐데 네.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전부 다 일동제약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일동제약 바로 이렇게 가주셨는데 먼저 김혁일 전문가님, 신라젠의 사실 처음에 거래재고 2연상 터지고 했을 때 맞아요. 그때 야 이거 5연상 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게 참, 네. 그래서 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야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이 많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대감이라고 하기에도 모호한 게 네. 딱히 이제 없어요. 사실 신라젠에서 이야기가 될 만한 게 그렇죠. 이제 뭐 임상 진행 중인 건들이 있기는 한데 내년은 돼봐야지 아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거래액의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이 나온 건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재개했을 때 상승이 나오는 그 배경에 과연 신라젠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속이 저는 비어 있었다. 속 빈 감정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상승이 나온 부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연 실질적인 이 신라젠의 사업 내용들 지금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까지도 있는 상태에서 신라젠이 어떠한 메리트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때문에 뭐 선택에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또 워낙에 핫했었던 종목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일전에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시오노기 쪽에서 이제 뭐 판권 받아가지고 조코바에 대한 이런 이제 계속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정말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이 긴급 사용 승인권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이제 이 승인이 좀 거부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보류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승인이 됐을 때 일단은 뭐 지금 현재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준비를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제조할 수 있는 준비, 그다음에 판매할 준비 다 맞춰 놓은 상태고 이제 사용 승인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어느 정도 또 시장에서 크게 뛰어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일단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다음 주까지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예. 네. 이제 가장 좀 주목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제 상당히 제약주들이 좋았잖아요. 네. 이제 뭐 일동제약, 신풍제약 전체적으로 다 좋았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의 수급이 제약 쪽으로 살짝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러면 수급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현재 기대감이 가장 큰 게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뭐 일동제약뿐만 아니라 뭐 현대바이오도 있고요, 뭐 샤페론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대감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다음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분명하게 나와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퍼포먼스가 또 워낙에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수익적인 부분은 대응만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잘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메리트는 이 현재 상태에서는 압도적으로 일동제약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역시나 좀 압도적으로 일동제약으로 골라주신 거죠? 저는 원래 좀 돌직구 스타일입니다. 네. 네, 신라젠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을 좀 드렸고 예, 맞아요. 주주들에게 이제 신뢰성을 얻어가는 부분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토마토도 시청자들에게 신뢰성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신라젠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 물음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코스닥 150 편입해줬어요. 오늘 편칠 종목들이 나왔는데 네. 어떤 굉장히 개인 소액주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코스닥 안에서 150 편입 종목으로 잡아준 게 정치적 입김이 저는 좀 있었다고 봐요. 하도 원석이 많으니까. 네, 주주 원성을 좀 잠재우기 위한 게 있었고 잘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라젠이 움직여야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신라젠이 이제 제약바이오 특성상 나중에 전환수제도 발행할 것 같고 유증도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자본금 압박을 상당히 받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라젠이 아까 뭐 위메이드 이야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위메이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전환사채 발행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환사채를 가져갔거든요. 저는 주식 10몇 년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게임사의 전환사채를 가져갔다니 이것도 대단한 능력인데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신라젠의 주가 반등은 저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예. 단지 개인 주주들이 굉장히 고가에 물려있어요. 8만 원, 9만 원 이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신라젠에 대해서 개인 주주들의 탈출 전략의 초점은 이 유증을 받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 만약 유증이 진행된다면 이런 것으로 기결이 될 것 같고요. 일동제약에 관한 것은 아까 김영희 전문가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시오녹이랑 지금 하고 있고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20일 맞습니다. 네. 그 판단 여부에 따라서 지난번에 상한가 가기도 했고 또 안 된다고 또 급락하기도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뉴스플로우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11월에 이제 하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뷰어산다 할 때도 제약바이오로 좀 이제 내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가 2차 전지였고 어제 이제 반도체를 했는데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예. 네. 인간의 생명 영장 꿈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것이 저는 모멘텀적으로 좋아 보이지는 않으나 네. 기술적 구간과 뉴스플로우를 잘 이용할 수 있다면 나는 고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100% 저는 신라젠보다는 지금 일동제약이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동제약을 둘 다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압도적으로 일동제약이 맞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네, 와, 역시 역시나. 뭐 압도적으로 일동제약으로 가는군요. 77% 가져갔고요. 자, 그럼 일동제약 4강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댓글창에서도 참 신라젠 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 속 터지게 한 종목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일단 신라젠 관해서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일단 지금 반등 구간 다시 잡아가고 있는데 네. 다음 매물대까지 1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라젠, 와. 네, 차트가 네, 신라젠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11,500원까지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CS윈드와 알루콘인데요. CS윈드, 미국 중간선거 끝나서 뭐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사라졌고, 지멘스와의 대규모 해상풍력타워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높아지면서 오늘 뭐 52주 신고가까지 뚫어주는 모습이죠. 강한 흐름이고, 거기에 알루콘은요, 여기 뭐 빈살만이죠. 알루콘에서 알루미늄 자체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게 현대 로템입니다. 그런데 현대 로템 오늘 빈살만 관련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알루코도 오늘장 20% 넘게 솟구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CS윈드와 알루코의 대결 지금부터 보시죠. 네, 김민준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오늘 최종 목록은 제가 봤을 때 CS윈드와 SK하이닉스 대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현대두산인프라코 이거 네네. 결승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오늘 알루코를 보게 되면 단기 모멘텀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알루코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예.
오늘 주가 퍼포먼스가 괜찮습니다. 아, 4라운드 의미 있군요, 이거 지금. 네,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는 아까 신은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3조 9천억 원, 예. 지멘스와 최대 규모거든요. 정말 그 조달이 대단한 굉장해요. 거죠. 네. 뭐 능력자입니다. CS 윈드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예. 같고 단지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인데 예. 이제 장기냐,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해내는 CS 윈드냐, 알루코냐, 예. 철도. 아, 차량 이건 다른 경영. 의미에서 어려운 결정이네요. 어렵죠. 좋은 이게 면에서. 성향 차이세요. 저는 예. 단기 공략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네네. 주식 투자는 좀 길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내가 단기 공략을 잘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다면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오호. 근데 주식은 확실한 건 좀 투자 관점으로 가져갔을 때 큰 수익이 난다는 건 명심해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우선 뭐 지금 알루코 같은 경우는 오늘 현대로템하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 하는 기업의 업황을 보게 되면 경량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자체 최근에 삼성전자의 그 프레임 납품하는 것도 알루미늄 이제 만들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대단한 건데 네옴시티로 계속 엮여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네. 어차피 철도나 차량 경량화를 한다면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관련주로도 좀 묶여갈 수 있지 그럴 수 않을까. 있겠네요. 네. 거기도 굉장히 시설물들이 파괴가 많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알루코의 모멘텀도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결정은 CS 윈드다. 결정은 CS 윈드로 하겠습니다. 어디서 끌어야 될지 고민 많이 해봤네요. CS 윈드 일단 못 봐두고요. 네. 알루코 얘기는 다 들어봤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또 두 분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예. CS 윈드가 우승하지 않았었나요? CS 윈드 이제 기억이 네. 나는데 네. 이제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이거 그리고 참. 저는 단기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네. 맞아요. CS 윈드로 그렇습니다. 가도록 할 겁니다. 네. 어렵네요. 어렵네요. 자, CS 윈드 가자고. 네. 자, 그럼 김민재 전문가님 CS 윈드 맞춰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이거 성향 차이인데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태풍소 이제 신재생에 태풍소 원이라고 저는 좀 바꿨거든요. 네네네. 네. 태풍이 오는 것을 뭐 바라진 않지만 네. 이제 줄임말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재밌게. 친환경 쪽으로. 네, 친환경 쪽으로 이제 신재생의 원전이 좀 부차적으로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아요. 네. 지금 현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선회하기는 절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도 신재생에 이제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풍력과 태양광 어느 게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네. 신재생 파트가 성장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 성장주임에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몇 개 뽑는다면 몇 개 없어요. 예. 물론 CS밴드도 이제 실적이 삐걱대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겠죠. 네. 밸류가 이제 부담감으로 작용할 테니까. 근데 이렇게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다면 투자 관점에서 저는 CS윈드에 뭐 눌림목이 나왔다거나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저는 앞으로도 지금 최근에 찍었던 가격이 신고가 원자리가 9만 원 정도 되던데 네. 돌파가 유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골라주신 이유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알루코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지금 현재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슈가 엮이면서 수급이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 네, 뭐 제일 굉장해요. 그랬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너무 상승이 좀 크게 나온 부분이 있고 한 방에 20% 네. 지금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슈가 나오면 지금 또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굉장히 좀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순환 관점에서 봤을 때 패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 트레이딩이나 혹은 단기 트레이딩도 상황을 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렇죠. 때문에 이제 CS 윈드를 선택을 한 것인데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주권들이 지금 워낙에 많이 쌓아놨잖아요. 대단합니다. 네, 지멘스와 공급 계약도 맺은 게 이제 3.9조짜리인데 예. 굉장하죠. 예, 지멘스가 글로벌 해상 풍력 점유율이 7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CS 윈드도 그러한 이제 이 풍력 쪽에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발판을 잘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제 IRA 관련해서도 이제 상원에서 민주당이 좀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 쪽에 대한 정책은 계속적으로 좀 펼쳐질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CS 윈드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많이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눌림 구간에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또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 원래 제 성향과는 살짝은 다른 CS 윈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두 분 다 CS인도 골라주셨고, 아마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어느 정도, 좀 쉽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네요.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CS 윈드 생각보다 쉽게 나네요. 78% 가져갔고요. 압도적인 승리로 4강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루코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민준 전문가님 얼마를 잡아봐야 할까요? 네, 알루코가 오늘 오기 전에 좀 찾아봤더니 실적이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가요? 의외로 실적이 좀 받침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주가가 터질 수 있는 그 증상은 있어요. 예. 진단을 좀 해보면 이렇게 이게 또 비이성적으로 시세 오늘 거래량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얼핏 봐도 와, 지금 수나 오르네요. 쉽게 네. 꺾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알루코는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기대감 관련주로 조금 더 뒤에 후속적으로 여기까지 묶여준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아까 김영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데이 트레이딩이나 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고 저는 조금 더 단기 반등세를 쓸 것 같아서 목표가 3,900원 갖고 왔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두 분 앵커는 있는데 어떤 스타일로 고르실 건지 한번. 아, 저는 CS-윈드 쪽으로 저도 CS 윈드. 가겠습니다. 저는 짧게 못합니다. 두 분이서 이거 짜신 것 같은데 저는 목표가 3,900원 잘 제시하겠습니다. 가고 있는. 예. 네, 알겠습니다. 알루코 현재 22.46%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까지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으면서 그런 이슈도 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김민준 전문가님께서 3,9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반도체 대 게임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입니다. 오늘장 고전을 하고 있는 반도체 대표 종목 SK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게임주들의 대결 속에 오늘 지슷하게 맞겠죠. 자, 그래서 넷마블이 위메이드를 누르고 4강까지 올라왔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넷마블의 대결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승리할지 지금 붙이러 갑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이건 거의 독일과 일본의 게임이죠. 저는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월드컵이 이상형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곧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또 열리죠. 대한민국 하면 다 박수 치지 않습니까? 이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밥정력 SK 하이닉스로 SK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알겠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 의견 SK 하이닉스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요새 넷마블 고르면 또 혼날 것 같아요. 무서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또 SK 하이닉스니까 예. 한국도 최소한 한 16강 정도는 가야죠. 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하이닉스 그런 관점에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SK 하이닉스 가셨고, 자, 김민주 전문가님, 넷마블이 이거 아까 전에도 사실 둘 다 게임주는 별로 안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승부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넷마블이 정말로 저도 넷마블 게임을 예전에 많이 해봤거든요. 네. 15년 전에 있었던 마구마구라는 게임도 있었어요. 아, 그때 정말 유행했죠. 굉장히 15년 전이요? 현금 유저들이, 예. 과금 유저들이 많았었습니다. 뭐 엘리트 카드라는 것도 이런 것도 뽑기 위한 과정도 있었고 게임이 나올 때마다 거의 다 해보거든요. 제가 네. 결제도 좀 해보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임인들을 보게 되면 신선하다. 이런 게 없었어요. 예, 맞아요. 네. 배틀그라운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크래프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기존에 있었던 이런 뭐 서든어택이라든지 이런 게임류들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깬 게임이었거든요. 총도 정말로 조금 더 정밀하게 그렇죠. 장착을 해야 되고 뭐 템도 주워야 되고 프라이팬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게임 신작들은 신선함이 없어요. 웹툰 소설을 갖다 베껴서 네. 뭔가 더 구현을 해보겠다는 자체가 아직까지는 게임의 본질적 부분에 관해서는 상승이 어렵다. 차라리 여기서 NFT가 한번 붙어주면 바람은 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바람은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는 맞습니다. 부분이기 예.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 쪽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SK 하이닉스, 넷마블, 이 반도체와 게임의 대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기우네요. 저도 게임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 리니지 했다가 저도 네, 해킹당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떡해요. 그런 기억도 있었고 네. 슬픈 기. 슬프네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셨던 배틀그라운드나 네. 이제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그때도 게임도 우셨나요? 그렇고 그때는 다 컸으니까 네. 울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이제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뭐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요새 게임은 사실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게임들만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리니지도 나온 지가 거의 오래됐어요. 30년이 네, 돼가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오래됐죠. 배그도 오래됐거든요. 네, 배그도 이제 사실상 맞아요. 나온 지 꽤 오래됐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신작은 부재한 상태에서 사실 이 게임주들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 또한 시장에서 많이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넷마블은 확실한 캐시카우도 부재한 상태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대감이 떠오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 쪽은 이미 이제 이 안 좋았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 주셨던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냥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SK 하이닉스 가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시청자분들의 과연? 선택 또 와, 네, 역시나. SK 하이닉스군요. 8대2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넷마블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닥에서 그래도 반등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6만 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 현재 4.13% 상승 중인데요. 6만 원으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잡아주셨고요. 이제 4강의 두 번째 라운드 만나볼 텐데요. 제약 바이오 대 풍력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제약바이오 대 풍력, 일동제약과 CS윈드인데요. 일동제약은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을 안고서 주목을 받고 있고 CS윈드, 조단위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2주 신고가 나오는 모습인데요. 일동제약과 CS윈드의 대결, 지금부터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이건 축구로 비교하자면 이제 네. 아르헨티나와 가나 정도 되는 겁니다. 우와. 다크호스냐 둘다 잘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코로나 치료제가 예전 같았으면 네. 이게 막상막하로 붙었을 거예요. 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가나도 아프리카에서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크호스니까 축구니까. 근데 CS윈드를 비교하자면 네. 더 화려한 기술력을 갖고 있죠. 뭐 아르헨티나는 난리 나죠.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바람을 넘을 수 있느냐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모자란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CS 그러니까 CS. 일동제약의 모멘텀이 좀 올드하다. 네. 이게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S윈드 김민주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도 궁금하네요. 저는 축구 선수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네. 비교 대결인가요? 한국 이제 축구 선수 중에 네.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일동제약 말고 CS 윈드는 손흥민 선수의 비교를 합니다. 어허. 지금 현재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발탁된 네. 그리고 이제 합류한 조규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K리그 처음 들어봐요. 득점왕한 선수인데 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이번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 축구를 잘해야죠. 네, 아무래도 좀 다크호스다라고 봐야겠죠. 예. 네, 그러면서 제가 왜 일동제약을 골랐냐면 네. 이제 단기적인 관점과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일동제약을 골랐느냐? 일동제약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일동제약으로 갔고요. 예. 네. 왜 이번에 이제 일동제약을 골랐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시장은 상당히 좀 순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은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약간의 이 또 눌림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에 지금 현재 일동제약은 눌림 구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예. 다음 주에 기대감이 좀 살아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슈가 당장 다음 주에 있다 보니까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히 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의미에서. 생각이 네. 되거든요. 물론 이제 난이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트레이딩을 잘 진행을 하면 네. 어느 정도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한 단기적인 관점에서 네. 일동제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요 루키는 키워볼 만한 친구다, 잠깐이라도. 잠깐 이제 네. 발 담궜다 빼는 네. 정도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김민주 알겠습니다. 전문가께서는 CS윈드, 그래도 강한 쪽으로 네. 밀어붙이고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늘 대세주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풍력 주니까 버틸 것이다. 자, CS윈드 일동작 한 표씩 받아갔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결승 진출 종목은 가려지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시청자분들은 CS윈드 코로나에 대한 그 모멘텀이 요즘에 확실히 좀 약해졌군요. 자, CS윈드가 거의 8할의 득표를 하게 되면서 결승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동제약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볼까요? 일단 난이도는 높을 것이다라는 점 먼저 안내드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48,000원 정도 구간까지 목표가 설정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동제약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하실 것을 추천 주셨네요. 일단은 가격 전략은 48,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과연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의 대결인데요. 김민준 전문가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와 CS 윈드, 반도체와 풍력의 대결이죠. 자, 오늘장 SK 하이닉스는 좀 부진하고 CS 윈드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과연 이 둘 중에 선택은 어떤 종목으로 가게 될지 지금부터 확인하러 가보시죠.
김민준 전문가님, 저 같으면 이거 기권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 어떤 종목으로 가야 할까요? 쫄깃쫄깃하네요. 특별방송 이제 출연인데 SK 하이닉스 이건 진짜 어려워요. 예. 이건 진짜 네. 어렵습니다. 저희 전문가 두 분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앵커님 두 분도 네. 같이 동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저는 같고. 기권하겠습니다. 저는 CS 윈드. 이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PD도 네.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막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르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분도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 반도체 업황이 지금이 바닥일 수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아요. 오늘 나와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하량을 감소시키는 거,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는 부분의 키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정 가격도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이야기를 했던 것 뿐이고 예. 단지 설비 투자의 부분 하나는 부분은 분명히 악재겠죠. 캐파 증설도 안 하겠다는데 네. 그 부분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반도체 업황은 지금이 바닥권이고 향후 2, 3년 뒤를 보자면 예. 분명히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확실하게. 네. 네, 오늘 주가가 그래서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올라왔던 것도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외인과 기관 수급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네. 하이닉스에.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저기까지 끌어올렸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런데 또 CS윈드의 성장성과 지금 네. 안정적인 캐시 카우를 보자면 이것도 와, 대단하잖아요. 이것도 대단해요. 정말. 이것도 쉽게 네. 꺾이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계속 올라갈 맞아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12월 달에 수소 법안도 대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던 신재생도 결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통의 강호, 신흥 강자 예. 이렇게 대결 구도가 가는 것 같아요. 이거 항상 어려운데요. 어떡하죠? 이거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그 우리 당장 PD님께서 자막 못 뜨느냐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려워요. 저는 과감하게 예. SK 하이닉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의 강호. 자, 전통의 강호 SK하이닉스 김민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이 지금 설명하시는 동안에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한숨 쉬면서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저는 김민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예. 반도체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감을 하거든요. 네. 완벽하게 공감을 하는데 하는데 예. CS 윈드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CS 윈드로 갔는지 바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예. 지금 현재 시세를 좀 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잘 가고 네. 있는 종목이 친환경에 또, 대한 어떤 네. 분위기가 나오면서 수급이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바람이 친환경 쪽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CS뿐만 아니라 친환경 쪽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업종 자체로 봤을 때 반도체는 바닥이지만 약간 시간은 걸릴 수 있고 지금 이제 친환경 쪽은 오히려 또 수급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건 CS 윈드다라고 윈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설명을 어렵네요. 들어보니까 더 어렵습니다. 이게 다 일리가 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둘 다 너무 좋은 종목이고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아마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SK 하이닉스와 CS 윈드 어떤 선택이 나왔을지 미인주를 가를 여러분의 선택 지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떨까요? 심장이 아직 안 나왔나요? 자, 네. 슬슬 나올 때 됐는데, 네! 와. CS 윈드가, 와, SK 하이닉스를 제끼네요. 자, CS 윈드의 시청자분들의 선택,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정식으로 발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의 미인주는 강력한 바람이네요. CS 윈드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SK 하이닉스 반도체 대표적인 이 종목을 누르고 풍력주 CS 윈드가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와, 네,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 선택부터 알아볼까요? SK 하이닉스 얼마까지 잡아봐야 할까요? 저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투자 관점에는 좀 적합하고요. 아까 김영희 전문가님 말씀하신 게 맞고 반도체 업황은 지금 분명히 바닥에 맞습니다. 네. 근데 단기 반등세 이외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단기 반등세로 저는 SK 하이닉스는 10만 5천 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고 네. 오늘 CS 윈드 같은 경우는 아까 김영희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또 잘 해주셨어요. 저도 신재생에 관해서 굉장히 조금 비중을 두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는 9만 원을 향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 일단은 SK 하이닉스 10만 5천 원으로 단기적으로 잡아주셨고요. CS 윈드는 9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김영일 전문가님 의견도 또 궁금한데 오늘 미인주죠? CS 윈드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저도 9만 원 안내 드리고요. 네. 이제 모아가는 매매를 하면 좋을 종목이다라는 점, 그리고 CS 윈드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친환경 쪽의 범위를 같이 보고 종목들을 보자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좀 많이 올랐는데 눌림목에서 좀 접근을 해야겠죠. 이제 내려갈 때마다 약간씩 담는 모아가는. 투자의 형태로 진행하면 좋으실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S 윈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9만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조금 내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필요하다는 말씀 함께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최고의 민주는 이렇게 CS 윈드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다시 1시에 시작되니까요. 꼭 시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